안녕하세요. 매 순간 성장하는 인생을 도와드리는 안나 코치입니다. 저에게 코칭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안내문을 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저는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은 리더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칭 리더십에서 코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등 리더십 앞에는 어떤 명사 혹은 그런 형용사가 붙는데요. 이러한 단어는 그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코칭 리더십은 코칭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그러면 코칭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되겠죠. 그럼 코칭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객 혹은 피코치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대방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그런 성과 혹은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일에서든 다른 분야에서든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 둘째,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입니다. 이러한 코칭을 리더십과 함께 연결해 볼게요. 코칭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팀원이 조직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팀원 스스로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조직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리더가 이런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캐롤 드웨 교수님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은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나 재능이 정해져 있어서 똑똑하고 멍청한 게 정해져 있고 특정 재능도 원래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노력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못 보거나 뭘 잘못하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이나 재능은 변화 가능하고 노력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못 보거나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점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 뭘 잘못했을 때 난 바보야. 실패했어. 난 능력이 없어. 생각하고 또 실패할까봐 도전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또 도전했다가 못하면 또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자괴감에 빠지니까요.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해서 잘못한 건 배우고 다음에 적용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또 적용하고 성공하고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실패, 실수라고 보기보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딸이 지금 4살인데요. 제가 자주 틀어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랄랄라. 네,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를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못할 때 내가 경험과 실패,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코칭 철학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 중간 관리자, 리더는 팀원이 현재 주어진 일, 새로 맡게 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잘 해낼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으로는
저 팀원이 잘할 수 있을까? 결국 마지막에 독박 쓰면서 내가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받으면서 챙기는 소위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원은 스스로 자신이 생각한 방향대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겠죠? 그럼 일의 동기부여도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에게 성장 마인드셋이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팀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럼 그렇지,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내가 다 수습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좀 리더가 또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더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일도 많고 팀원 관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원 일까지 내가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팀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또 새로운 일에 대해 기회를 팀원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팀원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책임을 추궁하게 되겠죠. 그럼 또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팀 내에 만들어져 선뜻 누구 하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팀장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업무 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책임자를 블레임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겠지만 블레임을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원인은 뭐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예를 들어 납기 일을 맞추지 못했다면 이 과장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일을 맡겼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맡겨? 라는 말보다는 이 문제는 업무 과정 어디에서 생겨났나? 어떤 점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된 거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좀 객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되었다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 이 문제에 대해 좀 적용하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라는 리더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결국 열심히 하되 실수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대해 실패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서 팀원 리더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의 어설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추후에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팀원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안 되겠죠.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라면 새로운 기회를 주면서 팀원에게 내가 팀장으로 지켜봐오니까 이 대리는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 강점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이 대리한테 맡기는 이러한 새로운 일이 이런 점에서 이 대리가 이 일을 즐기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맡기려고 한다. 이 대리가 이 일을 통해 성장할 것 같은데 이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믿어주고 미래에 생각한 성장한 모습까지 이야기해준다면 그 팀원은 동기부여가 돼서 더욱 업무에 몰입하고 잠재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 것입니다. 둘째, 존중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존중 마인드셋과도 연결됩니다. 그럼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네이버 지식 백과에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높여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할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대해줘서 그 사람 자체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더 파워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 기분대로 막말하면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존중하죠. 그분들에게 막 내 기분 내킨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존중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잘 듣고 그 의견을 또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의견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잖아요. 이처럼 팀원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존중의 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이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리더와 팀원이 함께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리더가 다 내 말이 맞다, 다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건 존중이 아니죠. 코칭 리더십도 아니고요. 그럼 리더가 팀원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회의를 할 때 의견을 묻고 듣고 필요에 따라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보다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저 팀원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도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기존의 경험과 맞지 않으면 또 헛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리더는 팀원 이야기가 듣기 싫어지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것이며 들으면서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팀원도 이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네, 이를 느끼고 이제 입을 꼭 닫겠죠. 그러면서 리더는 매번 회의 때 왜 의견을 안 내냐 이러면서 또 분통이 터지겠죠. 어떨 때는 팀원이 맥락에 맞지 않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진짜 맥락에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팀원이 맥락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내가 느껴지면 그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의견은 신선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스스로 설명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이해를 돕습니다. 그러나 완전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리더는 회의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주고 정리해주는 식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 말도 맞는데 그건 이 부분에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적용하는 걸 고려하도록 하고 지금은 다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약하면 코칭 리더십이란 성장 마인드셋, 존중 마인드셋을 가지고 직원의 성장으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성장 마인드셋, 존중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나는 팀원들이 하는 일을 내 기준에서 미흡하게 하거나 실수했을 때 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셋째, 나는 팀원들에게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생각하셨다면 여기 댓글창에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칭 리더십의 근간이 되는 그런 마인드셋, 내 마음 어떤 상태, 그리고 나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